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조국당 전당대회 이렇게 막 치러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 피습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아마도 올 연말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뭐냐면요,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이 벤스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벤스, 이름이 벤스입니다. 나이가 39세에 불과합니다. 이 벤스를 보면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만약에 집권하면 앞으로 어떻게 미국 정책이 갈지를 한눈에 훤히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시금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벤스 부통령 지명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스는 39세입니다. 39세이고, 이 벤스를 한마디로 꿰뚫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힐빌리입니다. 힐빌리. 영어로 힐빌리. 힐빌리가 뭐냐? 이 힐빌리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힐빌리라는 말은 힐이라는 게 어떤 언덕 이런 이야기잖아요. 언덕. 우리 뭐 서울에 있는 용산도 용산이 한자로 하면은 용에다가 산자를 쓰잖아요. 용자에다 산자. 미국인들은 그걸 드래곤 힐이라고 합니다. 드래곤 힐. 용의 동산, 용의 뭐 언덕 이 정도. 힐은 높지 않은 이 나지막한 어떤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힐빌리라는 말은 미국 중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주변에 이렇게 산 속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말이 힐빌리입니다. 힐빌리. 자, 그런데 이 힐빌리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확대 해석이 되냐면,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학력 수준이 낮고 가난하고 노동자 계층에 있는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백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벤스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집을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뭐 맨날 약물 중독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어릴 때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벤스의 할머니가 오늘의 벤스를 만들어낸 정말 거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벤스가 뭐라고 하느냐?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노래. 이 노래라는 건 뭐 우리 영어로 하면 송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슬픈 어떤 음률을 가진 노래 뭐 이런 겁니다. 힐빌리의 노래. 이 책을 한번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이 결국 이 벤스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벤스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결정적인 계기가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자, 아마존 뭐 판매 1위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벤스 본인이, 나는 백인이긴 하지만 북동부, 그러니까 뉴욕 저쪽 오른쪽에 있는 뉴욕 북동부에 거주하는 미국의 주류 지배계급의 와스프는 아니다. 이게 뭐냐? 화이트 앵글로 섹슨, 개신교를 믿는 앵글로 섹슨 계열의 백인들. 이게 미국을 주도하는 와스프라고 하는, 그렇게 통칭을 하죠. 나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핏줄을 타고 난 데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백인 노동 계층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가난은 가풍이나 다름없다. 우리 조상들은 대개 남부와 미국의 남부, 텍사스 이쪽이죠. 남부와 노예 경제 시대의 날품팔이부터 시작해서 소작농과 광부를 거쳐 최근에는 기계공이나 육체 노동자로 살았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힐빌리, 화이트 트래시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들을 이웃, 친구,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인 노동자 계층은 왜 트럼프 지지의 핵심 세력이 되었나? 왜 미국 백인 노동자가 공화당 지지자가 됐나? 왜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라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이거예요. 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주류들을 상대로 승리하였는가? 지금 트럼프와 벤스는요, 워싱턴에서 정치하는 소위 말해서 백인 주류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혐오합니다. 아주 경계하고 질시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또는 벤스라는 인물이 부통령으로 지명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책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꼬박 2주를 일한 아르바이트 급료라고 해봤자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던 고등학생을 좌절시킬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지만 이웃집의 마약 중독자는 정부의 실업수당으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스테이크를 사 먹더라는 것. 이게 무슨 일인가? 앞집에서 놀고 먹던 흑인 여성은 정부가 준 푸드 스탬프, 쉽게 하면 쿠폰이죠. 푸드 스탬프로 산 탄산음료 2박스를 들고 와서 자기의 할머니, 벤스의 할머니에게 싸게 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 저자인 벤스는 이렇게 적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에 기대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사회를 비웃는다. 우리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일터에 나간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점입니다. 이런 논쟁은요, 한 20여 년 전에도, 3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즉, 미혼모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라졌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혼모는 주로 흑인들이 많은데, 흑인들의 상당수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이 미혼모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금을 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주장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아니, 미혼모에게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건 뭐냐. 본인이 거기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개인적인 의지가. 그래서 도움을 주면 안 된다. 정부의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충돌했거든요. 30년 전에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이 벤스가 바로 그런 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은. 자,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난의 원인이 되는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스가 이 책이 이제 인기를 끄니까 정치계 입문을 제안받았고 2022년 2년 전이군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벤스라는 이 개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벤스는 아버지는 뭐 집에 오지도 않고 뭐 가출 상태고, 엄마는 약물 중독 상태로 뭐 자녀들을 잘 케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벤스를 케어했는데, 여기 보면 벤스가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 해병대 입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학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 해병대를 입대합니다. 미 해병대는 아주 거칩니다. 훈련이. 당시 저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려고 입대했는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면 즉각 받아주는 모병제,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그래서 이 벤스는 이 해병대에 입대해서 노력의 중요성, 규율 준수, 자산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웠다고 회고합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뭐 저도 미군 부대 카투사로 근무했는데요. 뭐 이 체력 단련 이걸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왜? 훈련 나가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포메이션, 그리고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달리고 푸시업 시키고 윗몸 일으키게 하고 뭐 합니다. 그걸 매일 아침마다 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뭘 하느냐? 매주 목요일은 행군 로드마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벤스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스는 자신이 속했던 힐빌리라는 못 살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약물 중독하고 이런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만나서 충격을 받아서 성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회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이 벤스를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를 알 수 있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자, 미국이라는 정치계가 이런 젊은 정치인을 발굴해서
정말 서사가 있는 젊은 정치인을 발굴해서 시장에 내놨습니다. 상품성이 있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아서 구속될 수도 있고 당선 취소용이 될 수 있는 저런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국당의 조국? 마찬가지죠. 586의 전형이죠. 강남 좌파죠. 그렇게 불리죠.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뭐 유명 대학을 나오고 강남 출신이고 또 뭐 이런 어떤 서사라는 건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프로필은 좋은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 서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인물들이 많잖아요. 이건 벤스라는 어떤 미국의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정말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